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앓고 있는 마음의 병 대부분은 그 뿌리가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친구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는 때로 가족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영혼을 베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일상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그 무거운 관계의 끈을 언제 어떻게 놓아야 할지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일상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지훈을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지훈은 늘 이랬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메뉴를 고르는 순간부터 자기 회사 상사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성껏 준비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려 해도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불행과 억울함만을 쏟아냅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당신은 묘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오랜 친구인데 내가 너무 박한 건 아닐까, 그 친구가 힘들다는데 들어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깨는 청원망은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결정적 순간,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고갈의 신호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친구와의 만남 이후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울 신경 세포가 존재합니다. UCLA의 심리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전대상 피질을 자극하는데 이곳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동일합니다. 즉, 당신이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느끼는 그 피로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매를 맞은 것과 같은 통증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런 친구들은 심리학적으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공감을 먹고 자라지만 정작 타인에게 줄 공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분노를 당신에게 던져버리고 당신이 그 감정을 대신 느끼게 만들므로써 자신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죠. 당신이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불쾌해졌다면 그것은 그 친구가 버린 쓰레기를 당신이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내심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안전한 감정 쓰레기통으로 인식하게 될 뿐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은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의 눈동자에서 일렁이는 묘한 그림자를 발견하는 찰나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당신이 승진을 했거나 좋은 인연을 만났거나 혹은 오랜 노력 끝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운이 좋았네 라며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괜찮겠어? 라며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샤덴프로이데, 즉 타인의 불행에서 얻는 쾌감의 반대 지점에 있는 타인의 성공에서 느끼는 고통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비교에 매우 민감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우리가 타인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활성화되곤 하죠. 하지만 성숙한 인간관계에서는 이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고 진심 어린 축하를 걸냅니다. 반면 손절해야 할 친구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당하지 못해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어떻게든 흐리려 합니다. 이들은 교묘한 화법을 사용합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는 마.
이런 식의 화법은 샌드위치 기법의 악용입니다. 칭찬 사이에 비수를 숨겨 넣어 당신의 자존감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것이죠. 인간의 군상을 관찰할 때 저는 이런 질투가 가장 파괴적인 관계의 신호라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질투는 소리 없이 자라나는 곰팡이와 같아서 결국 당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 전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순간은 당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반복될 때입니다. 관계에도 엄연히 영토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침범해서는 안 될 사적인 영역, 가치관, 그리고 지켜야 할 예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친밀함을 무기로 당신의 사생활을 캐묻거나 당신의 약점을 농담이라는 구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폭로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말 못해? 혹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농담인데? 라는 말들은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서막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경계선 성격 성향을 보이거나 대상관계 형성 과정에서 타인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확장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사과하기보다 당신의 반응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아니요라는 말 뒤에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무작정 연락을 끊는 것이 답일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차단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단계적인 정서적 거리두기를 권합니다. 인간관계도 일종의 습관이라 갑작스러운 단절은 우리 뇌에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화의 기술을 바꿔야 합니다. 일명 안개 작전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에너지를 뺏으려 할 때 비판하거나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안개처럼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건 네 생각이구나. 그렇구나. 와 같은 단조로운 리액션으로 상대가 당신에게서 얻어낼 정서적 자극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색돌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지루한 돌처럼 굴면 자극을 찾아다니는 상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서 흥미를 잃고 떠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거절의 스크립트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침범한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 부탁을 들어줄 여력이 없어. 미안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과를 길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의 빈틈을 파고들어 죄책감을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라고 공격해 온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번엔 내 결정이 이래. 존중해주면 좋겠어. 라고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이 문장은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의해 줍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10년인데 20년인데 하며 과거의 기억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소설 속에서도 지나간 챕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이미 내용이 망가진 소설을 과거의 문장이 아름다웠다는 이유로 계속 붙잡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당신,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이기적이라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그 친구도 사정이 있겠지라며 상대의 허물은 덮어주고 당신의 상처는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언컨대
당신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그 불편한 신호는 당신 자신을 보호하려는 가장 건강한 생존 본능입니다.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은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사람을 내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빈잔에는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지만 오물이 가득한 잔에는 그 어떤 귀한 차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들 대신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오늘 당신의 연락처를 천천히 훑어보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과의 챕터를 마무리할 용기를 내보셨으면 합니다. 이별은 슬픈 일이 아니라 새로운 당신을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곧 평온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당신의 뇌와 가슴이 가장 먼저 증명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마음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만 붙잡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라는 그 당연한 진실 말입니다. 그 진실이 여러분의 관계를 정리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얼마나 화해하며 걷느냐의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주었던 그 과한 친절과 인내를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그날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